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30여 분간 달린 사건.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승객이 다름 아닌 시각장애를 가진 16살의 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와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 택시기사는 학생을 차로 한복판에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학생이 자진해서 내린 건지 아니면 택시기사가 내리라고 차를 세운 건지는 좀 진술이 엇갈립니다만 여하튼 다시 학생은 차에 태워줬고 하차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느꼈을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지금 학생의 상태는 어떤지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 직접 연결을 해보죠.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건이 알려진 거는 엊그제인데 이 발생한 건 언제입니까? 네, 지난 9월 15일 금요일에 발생된 금요일에. 일입니다. 예,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그날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택시를 어떻게 혼자 탔던 건가요? 종로에 위치한 학교에서 성남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예. 미리 예약된 그 성남 시각장애인 연합회 차량 이동 지원센터의 차량을 탑승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 택시인 거네요? 그냥 일반 택시가 네,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럼 평소 그 택시를 이용해서 혼자서 다녔던 겁니까? 다니던 길입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필요할 때마다 자주 이용하던 서비스였고, 예. 그리고 기사분들과도 워낙 친분 있게 잘 지내면서 다니던 길이었죠.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기사님은 처음 만난 거고요. 네, 입사한 지 6개월 됐다는 6개월 기사님이셨는데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 이용하던 택시를 타고 평소 이용하던 길을 가는 건데 어쩌다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까? 기사와 승객 사이에? 학교에서 차량이 출발하자마자 예. 저희 아이가 곧바로 집으로 가는 기사의 노선을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길로 가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예. 네, 저희 아이가 원하는 길은 내부 순환으로 가주세요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요. 예, 학교에서 예. 나오면서 바로. 기사가 길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차를 잠깐 세워서라도 검색을 해서 이용인이 원하는 길로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아이가 느끼기에 차는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내부 순환으로 타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부 순환으로 타려면 좌문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굳이 그러면, 그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시각장애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익숙한 길로 다니지 않으면 좀 불안함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저는 대부분 저와 함께 다닐 때는 내부순환로를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내부순환로를 탔으면 좋겠다. 그런 이러면서. 의미로. 네. 여기까지는 사실은 고객과 승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대화인데 네네. 그럼 요청하면 바꿔주면 되는 거고 혹시 못 바꾸면은 이러이러해서 못 바꾼다 미안하다 뭐 설명하고 이렇게 됐으면 됐는데 어쩌다가 이게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까? 싸움으로 이어질 불씨가 전혀 없어요. 아이가 말을 언행이 예의가 바르지 못했다거나 예. 기사를 자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CCTV를 지금 확인하신 거죠? 이런 부분 대화를. 블랙박스와 그렇죠. 아이의 음성 파일을 확인한 근거죠. 그때 아이가 다 공손하게 얘기해요. 네네. 예. 이런 대화가 조금 더 오가면서 예. 갑자기 기사가 그럼 여기서 불법 유턴을 하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아이한테. 거기서부터. 네. 아이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가 유턴을 필요로 하는 자리도 모르고 불법 유턴을 해야 하는 자리인 줄 더더욱은다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각장애니까. 그러면서 일방적인 막말이 시작돼요. 막말이 시작된다 하면 어떤 막말이 시작된단 말씀이세요? 내가 안 해준 게 뭔데 어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이에게 폭언을 쏟아부은 거죠. 아이가 네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싸운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당한 겁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차분했어요. 음. 네. 감정이 격해지면서 예. 시스템이 종료됩니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기계음이.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무슨 시스템이요? 이거는 블랙박스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기계음이었고요. 블랙박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블랙박스가 종료돼요 거기서? 네. 블랙박스가 종료됩니다. 아이 음성 파일에 시스템이 종료됩니다라고 그런 음성이 기계음이 녹음이 되어 있고 꺼진 다음에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떨군다.
이제 이거는 아예 음성 파일을 확인한 내용인 거죠. 아, 네. 심한 욕을 하고 블랙박스는 시스템이 종료되고 네.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학생이 네, 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요. 네. 가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아, 차가 멈췄어요. 아이는 가라고 했고 차가 멈췄으니까 당연히 안전한 인도에 나는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메고 문을 열고 내려요. 거기가 이제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내려진 길이. 낙원산가 직전 길인데요. 예, 예. 네, 도로 5차선 도로인 걸로 아는데 도로 한가운데였던 걸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5차로 도로에 뭐 인도 쪽에 붙어서가 아니라 그냥 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내려지게 네, 된 네. 상황. 그러면 네.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그런 곳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러고 나서 다시 택시기사가 내려서 학생을 태우긴 태웠다면서요. 아, 그게 태웠다라는 의미가 예. 사실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아이가 내리자마자 이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였더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었을 건데 그렇겠네요. 너무 위험하니까 기사가 예. 뛰어내려서 다급한 목소리로 예.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빨리 타라. 예. 아이는 타지 않겠다 하고 차를 밀고요. 예. 내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하나 저항을 해요. 타지 않겠다고. 예, 예. 그런데 기사는 아이를 강제로 힘으로 차 문이 닫히게 돼요. 이게 다 지금 아이의 핸드폰에 녹음된 거죠? 네, 네, 예. 맞아요. 아, 그렇게 해서 다시 택시를 타고 그럼 집까지는 순조롭게 데려다 준 겁니까? 그 다음에는? 순조로울 수가 없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상황 정리를 해야 한다 생각했는지 예. 입장을 바꿔요. 미안하다. 원하지 않는 공포스러운 주행이 20여 분간 더 주행이 되는 20여 거죠. 분간. 결국 아이가 강하게 요구하니까 예. 가까운 곳에 내리자 이렇게 서로 협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지금 그 후에 입건이 돼서 네.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네네.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장애인 전용 택시라면서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참 이해가 네.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에 훨씬 이상이 느껴지는 거죠. 네. 트라우마 증상을 지금 앓고 있어요. 수면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심한 우울, 불안, 공황, 환청, 자살 충동 아주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 대형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어요. 이번 자살 충동이라는 거는 무슨 그런 안 좋은 시도까지도 네. 했다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정말 극적인 시도까지는 도달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죽어야겠다. 나는 지금 죽고 싶다. 네, 지금 나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뛰어내려야 한다. 이런 스스로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상태군요. 네네. 그 당시에 그 택시 안에서 느꼈던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어머니한테 호소하던가요? 이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예.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예. 차 안에서 내려졌을 때 그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 차가 쌩쌩 달리고 있을 때 예. 엄마 나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그 공포를 내 몸으로 지금 모두 느끼고 있어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고 그래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혹시 그 네. 기사분 만나보셨어요? 택시 기사분? 사고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뭐라고 설명을 했답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내세우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게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복지원 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그쪽 택시를 이용한 이유도 분명히 시설에서 잘 교육이 된 그런 분이 나와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사실은 그쪽 택시를 이용하신 걸 텐데 뭐라고 그럼요. 설명하나요? 이 사고는 예정되었던 사고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무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기사가 신체적으로 경증의 장애가 있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서 이런 일이 한 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분의 말대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기사였다면 그 택시 기사로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장애인 전용 택시 기사로. 물론이죠. 그런 의미에선 예정된 사고가 아니었는가 이런 말씀.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경찰에서 단순 감금 사건만으로 조사 처리돼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에요. 예. 네. 피해 학생은 시각 1급 전맹 장애인이고 더군다나 미성년자입니다. 예.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이 모든 법들이 적용돼서 정신적 학대, 협박, 유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적용돼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미흡함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번 22일째나 됐는데 얼른 쾌차해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려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 시각장애인에게 벌어진 기막힌 사건입니다. 16살 시각장애인의 어머니 직접 만나봤습니다.